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은퇴하면 정말 편히 쉴 수 있을까요? 60대면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편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노후가 황혼이 아니라 빚과 불안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70대 부부가 기본적으로 쓰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 2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병원비도 손주 용돈도 경조사비도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주가 와서 과자 하나 사달라 하면 10,000원짜리 지폐가 나갑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가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비는 한 번 갈 때마다 2, 3만 원이 훌쩍 나가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월 6, 70만 원. 이것으로는 생활비의 4분의 1밖에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인생 이막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책도 읽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연금이 월 85만 원. 아내와 함께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아이 키우느라 빠듯해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아파트 현관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이 연세 드셔서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자존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 몸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계신 김 여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에 퇴직 후 이제는 쉬자라며 하루 종일 집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뇌경색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고 대소변을 가족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자식들도 안타까워하지만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일찍 멈춘 게 아닌가 싶다.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여러분, 노후의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몸이 약해지면 누워만 있어야 하며, 그 순간 존엄이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남의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해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눈을 감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게 더 인간답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우울증을 은퇴 쇼크라고 부릅니다. 일을 그만둔 순간 나의 사회적 역할, 존재감,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일은 그 답을 줍니다. 나는 여전히 사회에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 죽는 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꼭 힘든 노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는 텃밭 농사, 동네 아이들 공부 봐주기, 봉사활동, 작은 가게 운영,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삶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존엄이고 자존심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이제 일 안 하고 쉬고 싶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돈을 넘어서는 더 깊고 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일을 멈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혈압, 혈당이 오르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72세 남성은 회사에서 은퇴한 뒤 이제는 마음껏 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체중이 늘고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휠체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한 사람은 다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부부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까봐 직접 키운 채소를 주말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농사일을 하고 주말이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장터를 지킵니다. 이 일 덕분에 몸이 덜 아프고 오히려 젊어진 것 같다는 게 두 분의 고백입니다. 즉, 일은 최고의 운동이고 최고의 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팀장님, 사장님 소리 듣다가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 아줌마가 됐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뒤 연금으로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는데 손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네요. 그 말 한마디가 최 여사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48시간처럼 길었는데 지금은 출근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카페 일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존재감을 되찾아주는 무대였습니다. 반대로 일을 그만둔 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었던 겁니다. 일을 한다는 건 곧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보다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전화기 주소록을 열어봐도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박 여사님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를 끊은 사람은 더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60대 이후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일을 하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몸도 마음도 급격히 늙어갑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사회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떠나 여러분의 자존감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아셨을 겁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 돈 되는 일에 덥석 뛰어들었다가 건강을 잃고 자존심을 다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 맞는 일을 찾을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 건강, 성격, 관계망.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일이 축복이 되고 인생 이막의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재정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연금이 한 달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아파트 주차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고 새벽 근무에 몸은 힘들었지만 매달 12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매달 적자 걱정을 안 하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분이라면 굳이 생계형 노동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 씨는 교사로 은퇴한 뒤 연금이 충분히 나오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복지관에서 무료로 역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수업 듣는 학생들을 보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재정 상태에 따라 생계형 일자리냐 임의형 일자리냐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건강 상태입니다. 이 여사님은 손맛이 좋아 은퇴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재료를 손질해야 하지만 아직 건강이 좋아서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힘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선택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공장에 들어간 한 70세 남성은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가 무너져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가 자식에게 한 말은 이랬습니다.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돈보다 더 큰 걸 잃고 말았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일은 몸과 존엄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격과 관계망입니다. 내성적인 분이 억지로 사람 많은 곳에서 영업을 하면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 혼자만 하는 일을 고르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성격은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의 핵심 조건입니다. 한 여성은 은퇴 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래전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구독자가 늘고 소소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후의 일자리는 관계망을 통해 찾아옵니다. 친구의 부탁, 모임의 제안, 교회나 경로당의 연결. 관계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맞는 일을 찾으려면 이 4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재정 상태. 나는 당장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미와 보람을 우선할 수 있는가? 건강 상태. 내 몸은 어떤 일을 버틸 수 있는가? 성격 성향. 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관계망. 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곧 인생 2막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일을 선택하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하면 그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 즐거움, 존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말, 이제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막막하실 겁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무리 해도 젊은 사람들보다 뒤처질 텐데.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 5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목록 나열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와 구직 정보까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비, 주차 관리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일자리죠. 장점, 채용 문턱이 낮고 비교적 구하기 쉽습니다. 단점, 야간 근무,
추위, 더위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큽니다. 겨울 새벽 3시 경비실 창문에 성에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박 씨는 손이 얼어 장갑을 낀 채 작은 전기 히터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입주민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자 박 씨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이 없으면 매달 적자 생활입니다. 손주 용돈도 못 주고 친구 경조사도 못 가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과 인사 나누며 지내는 게 저한테는 큰 위안입니다. 구직 정보, 경비, 주차 관리, 일자리는 구청 일자리 센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채용 공고를 통해 가장 많이 모집합니다. 교훈, 힘들지만 가장 현실적인 생계형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입니다. 장점,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 안정적입니다. 단점, 감정 노동, 신체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격증을 따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 한 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가볍게 산책을 돕고 말벗이 되어주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어르신이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봉사라고 생각해요. 구직 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2일 2개월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 요양원, 복지관, 노인돌봄센터에서 채용합니다. 교훈, 힘들지만 보람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 강의입니다. 장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성취감이 큽니다. 단점, 자격, 경험이 필요하고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역사 해설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데리고 문화재를 설명합니다. 제 설명을 듣고 눈을 반짝이는 사람들을 볼 때 아직도 내가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구직 정보, 문화관광의 설사, 평생교육원 강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등은 시청, 구청 홈페이지 공고나 평생학습관을 통해 모집합니다. 교훈, 교육, 강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보람을 주는 의미형 일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자영업입니다. 장점, 주인이 되어 일하고 성취감이 큽니다. 단점, 초기 비용과 실패 위험이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부엌에서 이 여사님은 반찬을 만듭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 허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이 가게가 내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구직 정보,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자체 창업 지원금, 시니어 창업 교육 과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 준비된 자영업은 노후에 활력을 주지만 무계획 창업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기반일입니다. 장점, 집에서도 가능하고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림을 좋아했지만 젊을 땐 생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붓을 잡고 그림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만 보던 채널이 지금은 구독자 수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더군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매일이 새롭습니다. 구직 정보,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은 시작 비용이 적고 평생학습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훈, 디지털은 낯설지만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노후에 도전할 만한 대표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 주차 관리, 가장 현실적인 생계형 일자리, 요양, 돌봄 서비스, 수요, 폭증, 보람형 일자리, 교육, 강의, 경험, 지식을 활용하는 의미형 일자리, 자영업, 소상공인, 성취감 있지만 실패 위험 존재, 온라인, 디지털, 체력 부담 적고 새로운 기회. 여러분, 중요한 건 직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같은 경비 일도 누군가는 고단하다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가게 운영도 어떤 이는 빚만 남기지만 어떤 이는 삶의 보람을 얻습니다. 핵심은 나와 맞는 일을 찾는 것. 그 일이야말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도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돈 때문이지.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존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두려운 순간은 가난이 아닙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입니다. 누워만 지내며 대소변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 자식에게 아버지, 돈 좀 보태달라며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그때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과 인간다운 삶입니다. 이 씨는 작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합니다. 추운 겨울, 입주민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자 이 씨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 과자 사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합니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45%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안하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훈, 일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존엄의 증거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75년 장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이었습니다. 즉, 놀고 쉬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감각이 진짜 행복을 줍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울증까지 앓던 박 여사님. 복지관에서
아이들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가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우울증이 이 말 한마디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32% 더 높다고 합니다. 교훈,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감각에서 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 삶은 의미 있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멈추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 이런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면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문화재 해설사가 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설명을 듣고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을 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일본 국립노인병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을 계속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몸과 마음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일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젊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움직임과 연결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여전히 밭에 나갑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땅에 뿌린 씨앗이 자라듯 나도 여전히 자라는 것 같아요. 그에게 농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존엄과 행복을 동시에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은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일은 곧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행복을 불러오는 원천입니다. 일을 하면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존엄. 일을 하면 의미를 느낍니다. 행복. 일을 하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정체성. 여러분,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고, 일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삶의 질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가이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경험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입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노인의 과로는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노동 시간은 하루 3, 4시간, 주 3, 4일입니다. 한 씨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동네 서점에서 일합니다. 겨울 햇살이 비칠 때 책장을 정리하다가 아이가 다가와 아저씨, 이 책 찾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얼굴에 번지는 미소. 이 정도 시간이 제 몸에 딱 맞습니다. 남은 오후엔 아내랑 산책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핵심, 오래 일하려면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들라. 두 번째는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취미를 일로 연결한 시니어의 62%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즉, 취미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자존감과 수입을 동시에 주는 열쇠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한 여성. 은퇴 후 다시 붓을 잡아 초상화를 그려주다 보니 소소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유튜브에 그림 강의도 올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걸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핵심, 취미는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경제 활동으로 키울 수 있는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일입니다. 고립은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의 사망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1.5배나 높습니다. 즉, 지역과 연결된 일은 돈 이상의 생존 전략입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점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나눠줍니다. 한 번은 밥을 받아가던 어르신이 박 여사 덕분에 따뜻하게 밥 먹고 산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박 여사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정보 팁,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모집합니다. 환경 정리, 공원 관리, 아이들 돌봄 등. 핵심, 지역과 연결된 일은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준다. 네 번째는 디지털 활용입니다. 나이 들어 무슨 컴퓨터냐,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이 곧 새로운 기회입니다. 은퇴 후 여행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한 한 남성. 사진과 글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기다린다는 게 기쁘고 작은 수익은 덤이지요. 정보 팁, 디지털 활용 아이템, 유튜브, 취미, 경험, 콘텐츠 제작, 블로그, 전자책, 글쓰기와 경험 공유, 온라인 강의, 평생 배운 기술 노하우 전달, 중고거래, 온라인 상점, 소규모 판매. 핵심, 디지털은 낯설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일의 의미 재정의입니다. 젊을 때는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일은 다릅니다. 이제 일은 돈뿐 아니라 건강, 관계, 행복, 존엄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최 씨는 아침마다 밭에 나갑니다. 돈은 많이 안 되지만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는 걸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여전히 잘하는 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핵심, 노후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철학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일하려면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루 새 4시간 꾸준히 몸을 지켜라. 돈 되는 취미, 즐거움이 곧 수입이다. 지역사회 연결, 관계가 곧 건강이다. 디지털 활용, 새로운 기회를 열어라. 일의 의미 제정해 존엄과 행복을 지켜라. 여러분, 노후의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고, 일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가며 일하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